수술이 빨리 끝나니까 아마 저희 수술방 직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제 시술이 킥강대일 겁니다. 제발 나와라 해 나와라요 나와라 이제. 안녕하세요. 이다스원 김영수 원장입니다. 이전에 올린 킥강대 영상에 대해 많은 호응과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형수술하는 원장이 직접 수술을 받고 전후 사진을 올리니 신뢰가 간다고 하면서 수술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원장님도 킥강대 하셨다니까요? 저는 2년 전에 했고요. 환자분께 직접 이렇게 들어간 부분을 만져보라고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영상을 올린 보람을 느꼈고요. 가슴 지방이식을 찍는 거랑은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오늘은 많이들 문의 주시는 질문을 중심으로 좀 더 내용을 추가해서 킥강대 2편을 준비했습니다. 원장님 킥강대를 하면 역강대는 효과가 있지만 45도는 별로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역강대는 당연히 효과가 있고요. 45도 강대의 경우도 효과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 강대를 했던 초창기에는 수술 효과가 떨어지기도 하고 결과가 들쑥날 수밖에 없었는데 몇 년 전부터 오히려 강대가 너무 줄고 함몰되었다고 하여 필러나 지방이식으로 채우는 경우까지 있어서 수술할 때 너무 과한 교정이 되지 않도록 조심할 정도입니다. 앞광대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지방을 이식해서 볼륨을 만들어주는 부위이기 때문에 45도를 줄이기 위해 너무 앞쪽으로 접근해서 절골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다리 부분의 절골로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지방 흡입을 통해 앞쪽 라인을 줄이는 방법으로 추가 교정을 하기 때문에 45도 강대도 효과가 있습니다. 누구인가? 강대 절골 후 내고정을 하지 않으면 분류압 등의 부작용이 있다고 말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이것은 일반 강대와 킥강대의 수술 방법의 차이에서 기인된 문제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킥강대에서는 내고정을 하지 않습니다. 와이어를 통한 내고정을 하지 않고 간단히 뼈를 밀어넣기 위해 시작된 방법이 킥강대이기 때문이죠. 킥강대는 사진처럼 광대 뒤쪽 아치 부분에서 완전 절골을 하고 앞쪽의 바디 부분에서는 70% 정도의 절골을 해서 뼈를 밀어넣는 수술입니다. 아치에서 완전 절골이 되어서 밀려 들어가면 굳이 뼈에 구멍을 내서 와이어로 고정하는 복잡한 단계를 거치지 않더라도 뼈가 밀려 들어간 상태에서 고정되기 때문에 굳이 내고정의 단계는 필요 없게 됩니다. 일반 강대의 경우는 입안 절개를 통해 수술 부위를 직접 보면서 수술을 하니까 내고정을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킥강대의 경우 워낙 박리 범위가 작고 절골의 범위가 좁기 때문에 굳이 번거로운 내고정을 하지 않더라도 분리압이나 부정류압 등의 부작용이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원장님 킥강대와 같이 하면 좋은 수술이 있다면서요? 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실을 이용한 리프팅입니다. 광대가 튀어나와 있으면 얼굴이 처져서 당기고 싶어도 리프팅 후 광대가 더 부드러져 보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킥강대를 통해 광대를 줄이면 드디어 리프팅 시술이 제격을 발휘하게 됩니다. 실제 리프팅 상담을 하다가 광대가 튀어나온 문제로 킥강대를 먼저 하거나 혹은 킥강대와 리프팅 시술과 동시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볼살 흡입입니다. 광대 축소 후에는 상대적으로 광대가 들어가면서 볼살이 더 두드러지거나 처져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킥강대의 경우 광대뼈 주위에서만 시술이 이루어지니까 박리 범위가 작아서 일반 광대처럼 수술 후 얼굴이 처져 보인다고 구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광대가 들어가면 시각적 착시로 볼살이 더 처져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킥강대 때는 지방 흡입을 통해 이중턱이나 볼살을 줄이면 좀 더 가르스름한 V라인을 완성할 수 있어서 볼살이 있는 경우는 지방 흡입을 많이 권하는 편입니다. 세 번째가 지방이식입니다. 킥강대 때는 관자놀이나 광대 아래 부위의 꺼진 부위를 같이 이식하면 광대 부위를 줄이면서 좀 더 자연스러운 볼륨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마나 앞광대처럼 얼굴의 중앙 부위에 지방을 이식하면 입체적인 볼륨감도 생기고 얼굴이 더 작아 보이게 됩니다. 원장님이 하시는 킥강대가 더 좋은 점이 있다면서요? 네, 저의 경우는 아치 쪽인 구렛나루 부위의 절개 부위가 5mm 정도로 아주 작습니다. 일반 광대 하신 분들도 대개는 1cm 정도로 절개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아마 직접 시야를 보면서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인 것 같고요. 킥강대의 경우는 직접 수술 부위를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서 아주 작은 절개로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얼굴은 구렛나루 부근이라 하더라도 절개 부위를 최소화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수술 시간이 10분에서 15분 정도로 짧기 때문에 회복 기간이 아주 빠르다는 점입니다. 수술 2, 3일 정도면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이 빠르다고 수술을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수술이 빨리 끝나니까 아마 저희 수술방 직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제 시술이 킥강대일 겁니다. 제발 나와라 나와라요 나와라 이제. 원장님 킥강대 수술이 일반 강대보다 더 좋은 경우가 있다면서요? 네, 저는 두 가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가 광대가 심하지 않아서 살짝 줄이기를 원하는 경우인데요. 킥강대 상담을 해보면 의외로 드라마틱한 교정보다는 살짝 줄이는 정도를 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굳이 비용도 많이 들고 회복 기간이 긴 일반 광대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얼굴이 긴 경우입니다. 얼굴이 긴 경우는 광대를 너무 줄이면 오히려 얼굴이 더 길어 보이기 때문이죠. 이런 분들은 킥강대를 더 적극적으로 권하는 편입니다. 얼굴 이식이나 리프팅 상담을 하다 보면 광대 축소에 대한 숨은 욕구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 뼈 수술이라고 하면 겁이 난다고 하면서 큰 부담을 느끼다가 킥강대 수술을 설명드리고 전후 사진과 경과 사진을 보여드리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바로 당일 수술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일반 강대처럼 안면 윤곽 수술의 일부로서 입안 절개를 통해 직접 보면서 소울을 통해 절골을 하고 또 내고정을 통해 확실한 효과를 목표로 할 수도 있지만 실제 상담을 해보면 긴 회복 시간과 비용 그리고 뼈에 구멍을 내서 내고정을 해야 한다는 점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킥강대 수술이 가성비가 높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킥강대 수술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 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구렛나루 아래쪽은 완전 절골을 하고요. 앞쪽의 바디 부분은 70% 정도 절골을 해서 밀어넣게 됩니다. 앞광대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지방을 이식해서 볼륨을 만들어주는 부위이기 때문에 45도를 줄이기 위해서 너무 앞쪽으로 접근해서 절골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45도 광대를 줄이기 위해 너무 앞쪽으로 접근하다 보면 상악동 공간을 건드려서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이쪽 공간까지 절골을 하고 바디 부분의 절골로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지방 흡입으로 보완을 할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이런 식으로 광대 바디와 하치 쪽이 절골이 되어서 밀려 들어가고요. 실제 수술 직후를 보면 이런 정도까지 함몰이 되어 들어갑니다. 구렛나루 쪽으로 5mm 정도의 작은 절개선이 보입니다. 함몰 부위는 수술이 끝나면 붓게 되니까 다음날이 되면 함몰은 없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몇 분의 수술 전후 사진을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킥강대 2탄으로 많이 질문을 주시는 내용 중심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반 강대 하기에는 비용과 회복기간, 뼈를 와이어로 고정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